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인석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하는 차는 더 뉴 그랜저 2025년식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연식 변경 모델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시승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바뀐 게 많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외모입니다. 뭐 원래 블랙 잉크 있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랙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랜저가 올 블랙으로, 실내까지 블랙으로 나왔을 때 느낌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야, 앞에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너무 커서 좀 너무 화려해서 조금 부담스러웠었는데 올 블랙으로 하니까 좋다. 그런데 야, 실내까지 다 까만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겉모습은 블랙 잉크처럼 블랙을 유지하되 실내 색상은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블랙 에디션이 나온 거죠. 이 블랙 익스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외관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 익스테리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엠블렘 등 디자인 요소들이 블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크한 분위기를 갖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이 시트가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퀼팅 무늬가 요 폭이 넓어졌어요. 그 폭이 넓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보들보들해졌습니다.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 이 퀼팅이 전체 시트 표면에 적용된 거는 좋았는데 실제로 앉아보면 왜 이렇게 딱딱하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모양이 바뀐 게 아니고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전식 그립 감지 장치가 적용이 되어서 차선 유지 보조 LFA가 버전 2가 적용이 됩니다. 다른 요즘 최신 모델들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그랜저는 상당히 빨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명등이 있죠. 그래서 밤에 쉽게 찾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컬럼 타입 시프트 바이 와이어를 후진으로 놓으면 손으로 진동이 느껴집니다. 실수할 확률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에 조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좋아진 게 뭐냐면요, 밤에 트렁크를 열었을 때 멀리서 뒤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이건 안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화기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법규로 승용차들도 소화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화기를 바닥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아주 섬세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더 뉴 그랜저라는 모델이 참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그랜저라는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승용차, SUV 세상에서도 승용차로서 1, 2등을 앞다투는 그러한 독특한 모델이에요. 그만큼 이 차는 승차감이나 아니면 존재감이나 어떨 때는 실용성까지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 차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차가 사용하고 있는 N3, 그 3세대 플랫폼 있잖아요. 3세대 플랫폼이 장점이 많은 대신에 한 가지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누가 뭐래도 이게 차체 강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아졌고, 그래가지고 차의 움직임이 훨씬 또렷해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차가 이제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짧아지다 보니까 그게 어떤 거로 연결이 되냐, 주행 감각이 너무 또렷한 거죠. 너무 또렷한 거죠. 제가 너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면 뭐 소나타급이라든지 뭐 좀 더 작은 차, 이런 경우에는 그 또렷한 느낌이 장점이 돼요. 왜냐면 요즘은 주행 감각이 명료한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랜저급이 되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너무 또렷한 주행 감각은 승차감이 부드럽다라는 거하고 배치되는 수가 생겨요. 사실은 기아 K8이 최초로 3세대 플랫폼을 쓴 준대형 세단이었는데 가장 단점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게 승차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랜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대는 한 가지 수를 냈죠. 그랜저에다가 뭘 갖다 썼느냐, 제네시스의 프리뷰 ECS를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그 결과는 승차감은 대단히 매끄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 시승을 하면서 제가 하나 아쉽다고 느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차의 주행 감각이 조금 모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가 아주 부드럽고 풍성하게 가려다 보니까 차가 좀 떠서 가는 느낌? 앞부분의 느낌이 명료하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으아우! 깜짝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차가 더 또렷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또 이게 3세대 플랫폼이 명료한 느낌을 만들어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가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바로 나와서 이제 과속방지턱이 많은 이면도로 여기를 통과했을 때는 역시 그랜저의 프리뷰 ECS 선택은 옳았다. 왜냐하면 승차감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고속화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이때는 이전 같았으면 되게 명료하지 못한 앞부분이 차가 떠 있는 느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명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티어링 감각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또렷해진. 그러니까 좀 차가 이제 살짝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풀었나? 조금 조여야겠구나. 그래서 살짝 조인 느낌이 이젠 좀 또렷하게 좋아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이 구름 질감, 질감은 뭐 매끄러운 편이에요. 그런데 아주 매끈한, 참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데 아주 매끈한 요즘 나온 새차, 완전 새차들에 비해서는 이상하게 노면의 텍스처를 조금은 읽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나 매끈한, 완전 매끈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하나 좋은 거, 소음 차단은 기가 막힙니다. 이 실내 소음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리고 게다가 이 그랜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레임리스 도어를 썼잖아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쓴 차가 이렇게 조용하다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랜저를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몇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름 질감이 아주 매끄럽진 않다. 이 아주 매끄럽지 않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조금은 있다. 그러나 대단히 좋다. 2025년식 더 뉴 그랜저, 상당히 민첩하다, 재빠르게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가 곳곳에 바뀐 부분이 다 소비자들이 원했던, 아쉬웠던 부분들을 담아낸 거기 때문입니다. 이 블랙잉크를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실내를 좀 자유롭게 색상을 고르게 해준 거, 이런 것도 정말 재빠른 겁니다. 왜냐면 블랙잉크는 하나의 전략이고 테마였기 때문에 그냥 연식 변경해서 뭐 그릴 하나 바꾸는 거하고는 조금 얘기가 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바꿨네요. 그리고 인테리어 쪽에서 시트가 몸에 배긴다라는 이야기 정도까지도 들어서 퀼팅 무늬도 바꾸는, 이 정도는 정말 저는 이거 놀랍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립 감지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그리고 뒷좌석 안전벨트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랜저가 현대 브랜드의 기함이니까
덜 빨리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연식 변경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이해할 만한 것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화하고 그 대신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준다. 그러나 스티커 프라이스는 조금 올랐다. 이런 것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연식 변경에서 얘기하는 가성비 향상, 이런 거하고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에 소화기가 기본 적용이 됐죠. 이건 법사항이었죠.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지 않고 뒤 트렁크 리드를 열었을 때 붉은색 조명이 하나 또렷하게 들어오게 해준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도 쉽지만 나를 잘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면에서 소화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안전이라는 테마를 가져갑니다. 자, 더 뉴 그랜저는 이렇게 기함으로써 웅장한 맛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빠르게 소비자의 니즈를 따라가는 그런 민첩함도 갖추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인숙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랜저 시승기는 살짝 묵은 시승기가 되었습니다. 이 촬영을 한 것이 7월 하순이었는데 지금 벌써 9월 초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랜저는 세상이 바뀌는 것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연식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이룬 건 아닌 모양입니다. 이번에 훨씬 더 많이 바뀐 K8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죠. 그리고 그랜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K8이 프리뷰 ECS를 달고 나왔습니다. K8은 달리는 맛은 좋은 퍼스널 세단으로서는 아주 좋았지만 준대형이라고 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승차감이 조금 거친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랜저와 거의 같은 레시피인 프리뷰 ECS까지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되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랜저는 프리뷰 ECS를 처음부터 달고 나와서 승차감은 정말 좋았는데 반대로 손맛이 너무 무뎌져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씩 조여 들어왔습니다. K8은 반대로 조금씩 느슨하게 고급지게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서로 남이 가진 떡이 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이오닉5가 자기를 조이기 시작하고 EV6가 살짝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서로 페이스리프트, 상품성 개선 모델을 만들면서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건 아닐런지. 저는 그 부분이 대중형 모델로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현대와 기아의 색깔이 너무 비슷해지면 그 변별력은 어디서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자, 오늘 저에게는 K의 시승차가 또 와 있습니다. 추석 내 시승기를 또 하나 만들어 올려야겠죠.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